안녕하세요 친구들, 사회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이 기호 기억하고 있나요? 동, 서, 남, 북과 같이 방향의 위치를 우리는 방위라고 했고, 이렇게 방위를 나타내기 위해 숫자 4와 같은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이 그림을 방위표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도에서 좀 더 다양한 기호들을 살펴볼 건데요. 자, 여러분, 지도는 어떻게 나타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지도는 그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자세하게 나타낼수록 좋은 게 아닐까요? 자, 한번 여기 화면에 있는 지도를 볼게요. 지역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진 지도입니다. 어때요? 이 지도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 혹은 내가 찾고 싶은 장소를 바로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이 지도에서 한번 초등학교를 찾아보세요. 초등학교가 어디인지,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다른 지도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지도는 아까 사진 지도보다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글씨를 써 두었기 때문에 훨씬 찾기가 편해졌습니다. 이 지도에서 한번 대전고등학교를 찾아볼까요? 대전고등학교. 여기 있네요. 대전고등학교를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있었던 사진에서는 찾기가 어려웠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써 놓았으면 더 대전고등학교를 찾기가 쉬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도 너무 많은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지도에 글씨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너무 글씨가 많다 보니 아까 선생님이 대전고등학교를 찾을 때 한 번에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학습지의 질문에 답을 적어 볼게요. 앞서 선생님이 보여준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와 모든 정보를 이렇게 글자로 표현하고 있는 지도는 어떤 불편한 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지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지도에서 내가 찾고 싶은 내용을 쉽게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약속된 기호를 사용하여 지도를 그리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복잡한 건물이나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과 같은 것들을 보다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모습을 지도에 간단하게 나타내기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지도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확실히 지도에서 더 중요한 것들만 딱 간단하게 표현하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더 편해졌죠. 그리고 아까 지도와 큰 차이가 있는데 왼쪽 지도는 모든 정보들, 모든 건물들을 이렇게 글씨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은 글씨보다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도에는 많은 기호, 즉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호들이 저마다 나타내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도를 더 확대해 보았습니다. 오른쪽 아래를 보면 지도에 쓰인 그림이 어떤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의 그림을 보고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 모양의 건물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오른쪽의 표를 보니 이렇게 돈 모양을 하고 있는 그림은 은행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이 그림 모양이 있는 곳은 모두 은행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에서 나타낸 그림을 우리는 기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호와 그 기호가 어떤 뜻을 나타내는지, 이렇게 생긴 그림은 하천, 이렇게 생긴 그림은 도로, 이렇게 생긴 그림은 군 혹은 구청, 이렇게 생긴 그림은 아파트, 이렇게 그 기호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범례라고 부르게 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굳이 기호, 범례라는 뜻을 말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도에서는 이렇게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림으로 표시하고 그 그림에는 저마다 나타내는 뜻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와 같이 약속된 기호를 사용하여 지도를 그리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지도를 간단하게 그릴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기호란 학교, 우체국, 병원 등을 지도에 간단히 그림으로 나타낸 표시를 말하고 그 기호와 그 뜻을 우리는 범례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도에 쓰이는 기호와 범례를 배웠으니 이번에는 여러분만의 기호를 만들어서 우리 반 친구들 지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반 친구들의 자리를 여러분이 기호로 표시해 볼 건데요. 우리 반 친구들의 각각의 특징으로 기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먼저 우리 반 친구 중에서 키가 큰 친구들을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키가 큰 친구는 오른쪽 기호와 같이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키가 큰 친구니까 이렇게 길게 위에 이렇게 머리가 있는 모양처럼 선생님이 새롭게 기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반에서는 사무엘 친구가 키가 크기 때문에 사무엘 친구의 자리를 이 기호를 써서 표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자, 사무엘의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사무엘의 특징을 나타내는 키가 큰 친구 이 기호를 쓰고 사무엘 친구만 키가 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키가 큰 친구가 누구인지를 보다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아래에 사무엘의 이름을 써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쓴 친구는 이렇게 표시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안경 모양처럼 생겼죠? 우리 반에서 소윤이가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소윤이의 자리에 해당하는 기호를 쓰려고 합니다. 자, 소윤이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 소윤이는 안경을 쓴 친구니까 안경을 나타내는 표시인 요 기호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아래에 소윤이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 준서도 안경을 쓰고 있는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준서도 소윤이와 같은 표시로 그럼 표시하면 되겠네요. 하지만 둘 다 표시가 같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서가 안경을 쓴 표시를 했지만 그 아래에 준서의 이름을 써서 준서와 소윤이가 다른 자리에 있다는 것도 함께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표시하니 친구들의 위치와 그 다음에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렇게 지도에 쓰이는 기호와 범례도 지도에서 위치와 해당 건물이나 장소의 특징을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반의 친구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반 친구 지도를 완성해 보세요. 자, 오늘 우리 함께 배운 내용들을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는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나타내는 것보다는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를 나타내야 더 보기 편합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자세한 지도가 필요할 때도 있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도는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나타내야 더 보기 편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도를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림을 이용하는데 이 그림을 기호라고 하고 기호가 나타내는 뜻을 범례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지도에 쓰이는 기호와 범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회는 우리 주변과 세상을 공부하는 시간. 오늘도 지도를 통해 우리 주변을 많이 공부했죠. 다음 시간에는 지도에 쓰이는 또 다른 특징인 축척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 안녕!